안녕하세요. 이렇다 7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나오셨습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만나 뵙는 아이유라고 합니다. 아이유. 뉴페이스면 페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안타깝네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안 됩니다. 네, 안 됩니까? 예, 아이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얼굴 보면 실망하십니다. 아, 우리 다 밝힐 수 없습니다. 일단 여자가 아니니까요. 아이유는. 저도 마돈나이기 때문에 얼굴을 밝힐 수 없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 아이유라면은 가수 아이유를 좋아하셔가지고 아이유로 정하신 건가요? 아, 네, 물론 가수 아이유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3단 고음. 네. 하지만 제가 그 별명으로 아이유를 지은 이유는 네. 마돈나님이 기본소득 덕후시지만 저 역시도 기본소득 덕후입니다. 오늘 덕후 모임이네. 그러네. 반갑습니다, 덕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본 것인데요. 기본소득 염두하고 별칭을 만드셨어요? 네. 되게 아이유하고 기본소득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금하네. 도대체 의미가?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첫째로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 그래서 아이유. 네. 이유 있는이 좀 멋있다. 이유 있는 괜찮다. 이유 있는 유토피아. 예. 좋다. 그리고요? 네, 그게 끝이에요? 둘째로는 네. 아름다운 이론과 유토피아. 저는 아름다운 실천과 유토피아 그래서 아실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좀 사투리 같은데. 아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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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하네 네. 이거. 예,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어로 INU. 음. 나와 너를 잇는다는 느낌이 좋아서 아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아이유님 네. 별칭 지으시느라고 2박 3일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나와 너 우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시느라고 네. 참 이론가답습니다. 여기가 출연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요. 대충 마돈나 그러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 사실. 차이서 왜 이러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저는 더 하구나 앞으로 진짜 생각해보니까. 찬이쌤이 뭡니까? 찬이쌤이 자기 이름에다 샘 네. 이게 뭐예요? 네, 워낙 많이 듣던 말이라서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싸우지 말자고요. 네, 네. 기운도 없어요. 다리 아파가지고. 우리 별명은 둘 다 천박합니다. 내가 볼 때. 천박은 아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유님 아주 좋습니다. 의미를 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아이유님하고 찬이쌤은 같은 연구소에서 네네 일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네, 아주 정말 촉망받는 연구원이시고 네, 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원, 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 네, 운영위원, 네, 그다음에 녹색자원연구소 편집위원 네.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거의 무려 7개나 된다는 네. 얘기를 들은 기본소득 적이 이 있습니다. 젊은 이론가 군 중에서 네, 에이스다. 에이스. 에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아이유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볼 네. 텐데요. 뻗어나가는 우리 아이 이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맞다. 그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포르투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다녀오셨죠? 네네. 예, 아마 아이유님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17차 비엔 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네네. 네, 대회의 제목은 Implementing Basic Income, 즉 기본소득 실행하기였습니다. 실행하기. 그랬구나. 그래서 현재 비엔의 부의장이기도 한 칼 와이더키스트가 네. 작년 그 서울 대회였죠. 16차 대회에서 현재를 기본소득의 세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한 바 그때 저도 있는데요. 갔었죠. 네. 한국에서 열렸을 때는. 네. 보통 첫 번째 물결을 20세기 초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물결을 1960년대와 1970년대 음. 특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네. 음해소득세 형태, NIT 형태의 실험이 또 많이 있었고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두 번째 물결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실험이건 정책이나 제도이건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의 세 번째 물결에서도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앞선 두 번의 물결처럼 잠깐 출렁거렸다가 이내 사그라들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결이 이게 쓰나미처럼 막 밀려들어야 되는데 잔물결로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구나. 아니 그러면 이번 포르투갈 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르투갈 대회는 기본소득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운동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인가 네네. 우리 워크숍을 한번 진행했었어요. 네네. 한국에서도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포르투갈 대회도 이론가와
운동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데 의미가 있다고 대회가 항상 그렇게 하죠.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찬희 쌤은 안 가셨어요? 못 갔습니다. 예. 왜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고요. 비행기표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네. 원래 지구 네트워크가 관례적으로 2년마다 열렸어요. 항상 짝수회에 열렸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서울 대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게 2018년 핀란드 대회였어. 네. 근데 작년 서울 대회 때 매년 열리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홀수회인 2017년 포르투갈 대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2년마다 열리다 보니까 왠지 좀 낀 대회 같고 그래갖고 네. 뭐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갈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예. 좀 다녀오시지. 예. 내년은 핀란드 하는데 네. 핀란드는 중요한 나라잖아요. 지금 기본소득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가도록 합시다. 저도 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이제 적금을 저도 드세요. 보내주세요. 적금을 드세요. 적금. 아 지금 네. 사비로 가신 거예요? 물어보면 안 되나? 아닙니다. 그 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네네. 지원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네네. 발표 관련해서 받아서 또 네. 그리고 심적으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좋은 코멘트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다해서 적금 한번 가지도 네, 좋습니다. 핀란드 꼭 갔다 와야지. 가고 싶죠. 네. 이번 17차 리스본 대회에서 음. 흥미로웠던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그거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예. 저야 그 서면으로 읽긴 했는데 네. 가장 흥미로운 발표는 이제 아이유님이 발표하신 네.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끼치는 영향 이게 아마 가장 주목받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아니었을 테고요. 당연히 네 저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그 제목이 기본소득 실행하기였잖아요. 네. 그 제목에 부합되게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조 발표 내용이 많았고요. 네,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의 네트워크가 이번에 새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굉장히 늦게 했네요. 저도 예. 그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도 이미 가입되어 예,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한국 이제서야- 기본소득 운동의 선봉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부심을 좀 가져도 네, 될 것 네. 같아. 네, 그리고 2019년 대회 개최국에 대한 투표도 있었는데요. 네. 네, 뭐 여러 나라가 경합을 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인도가 가장 야. 많은 표를 받아서 2019년 기본소득 대회를 유치하게 야, 되었습니다. 우리 인도 2019년 인도. 야, 좋다 좋다. 자중하세요. 야, 좋다 좋다. 야, 적금 많이 들어야겠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음. 아이고 참. 독일하고 스웨덴에서 이제 기본소득 정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단일 의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스웨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소식도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정당. 이 독일은 녹색당과 좌파당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기본소득 정당이 또 따로 생긴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좌파당하고 녹색당은 이제 사실 포괄 정당이죠. 여러 가지 뭐 정당이 다양한 있고요. 의제들을 또.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이야기하니까. 기본소득 하나만을 패는 네네. 그러니까 단일 의제 정당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지금 한국에서도요 페미니즘 정당 지금 준비. 그것도 이제 단일 의제 정당이죠. 네네. 말하자면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16년 9월에 창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 안 됐어요. 정식 이름은 기본소득 연맹. 예, 이렇게 되고요. 이번 9월에 이제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죠. 독일에 네. 출마도 했어요. 그래서 9만 7천 표를 얻었다 그러고요. 정당 투표로 네. 0.2%를 득표해서 의석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소득 운동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의미 있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9만 7천 표라. 네.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고. 아니 그래도 네.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창당한 지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꽤 네. 의미 있는 득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의제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녹색당 좌파당을 찍은 사람 빼고도 9만 7천 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아이유님 그 리스본 대회 얘기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스코틀랜드 하원 의원인 로니 코언의 연설도 흥미로웠습니다. 예. 네,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에게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자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일치하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과 숫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실험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군요. 말했죠. 그래서 파일럿 제도들과 함께 우리는 실험의 결과들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의 그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석을 했었던 네, 한겨레 신문이 주최했던. 네. 네, 맞습니다. 가이 스탠딩도 리스본 대회에서 경청할 만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네, 기본소득이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소득세를 걷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것만으로 이제 생각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유재, 네, 공유자원, 뭐 공유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사회 배당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를 이 했습니다. 가이스탠딩 이분은 매년 발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매년 맞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조금 발전하시고 연설할 때마다 또 발전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예. 차 선생님 여기 다녀오셨죠? 여기요. 미래포럼 갔다 왔습니다. 미래포럼, 예, 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판 파레이스 교수도 의미 있는 주장을 예, 했습니다. 현대적 운동의 창시자 중에 하나죠. 예. 저는 같은 덕후인데 네. 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요. 필립 빰파레스. 아, 빰파레스 모르세요? 필립 빰파레스. 네, 거의 아. 철학적 기초는 거의 중요한 걸 그렇군요. 마련하셨죠. 네. 네. 우리가 일이나 노동을 보통 유급 노동으로 특권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이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은 일할 권리나 일할 의무 이런 것들이 침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그 네. 일은 그 유급 노동에 불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이나 노동을 유급 노동으로 특권화하는 시각에서만 벗어난다면 오히려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도 그렇고 일할 의무도 그렇고 그것도 각자에게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둘 모두를 활성화시키는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야, 역시 철학적으로 말씀 잘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임금 노동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예, 이번 포르투갈 다녀오셨는데 음. 전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2015년 총선에서 2당이 된 중도좌파 사회당이 좌파인 좌파블록, 공산당,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권 사회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집권 사회당은 전통적이는데 네. 유럽 이제 사회주의 정당의 특성을 띠고 있고요. 사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기존의 어떤 노동복지 그런 입장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좀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에 중요한 계기가 된 거는 2009년에 생긴 신생 정당 하나 때문에 포르투갈로 옮겨간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신생 생태주의 정당입니다. 신생 생태주의 정당. 기존의 녹색당이 또 있고요. 네. 이 정당은 이제 지금의 집권 정당의 사회당하고 연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새로운 생태주의 정당 이름은 사람, 동물, 자연이라는 참 멋있는 이름의 당입니다. 의석은 있어요? 의석이 한 석 있습니다. 오. 이번 선거 2015년 선거 한 석이 돼서 네. 한 석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사용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구나. 기본소득 첫날의 대회가 네. 의회에서 열린 이유가 네. 이 판에 국회의원 한 명이 의원인 것으로 해서 거기서 기본소득 대회를 했는데 이 네. 판은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당이 아마 포르투갈 운동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데 네, 더 네. 큰 역할을 하면 뭐 사회당이라든가 기존의 좌파 블록에도 기본소득 의견이 많이 퍼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음. 한 개라도 있냐 없냐, 아, 한 개 있고 원 없고. 내냐에 아, 차이가 따라서 크죠.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럼 아이유님은 포르투갈 가셔서 이분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사실은 첫날에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무슨 재미난 사건이 있었나 그랬더니 결국 불발됐군요. 만남은. 네, 하지만 사실은 이번 대회에 이제 참석하기 전에 미리 네. 인터뷰를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예. 김주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대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이메일을 다 발송을 했었습니다. 네. 네, 가기 좀-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14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음흠. 서면 또는 현장 인터뷰 중에서 더 편하신 걸로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네. 네, 14분 중에서 3분이 서면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3분은 현장에서 직접 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럼 그 스타라고 했던 빰빠레스 어떻게 현장 인터뷰 하셨어요? 아, 사실은 판파레이스 교수님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거의 바로 이메일로 이제 인터뷰를 응해 주시겠다고 바로 승낙을 해 주셨고요. 대회 기간 도중에 저한테 또
따로 파일로 해가지고 네,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총 6분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그 중에 네. 이메일로 보내주신 3분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월간 시대 12월호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파레이스 교수님, 그다음에 그 폴란드의 그 박사죠, 그 마체이 슐린데르 박사님, 그다음에 그 P2P 파운데이션에 계시는 미셸 바우벤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시대 12월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월간 예. 시대. 저도 거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 아이유 씨도 사진을 딱 찍었던데 그거 어떻게 찍은 겁니까? 그 서면 인터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 그러니까 마체이 슐린데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한 것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고, 네. 근데 나중에 서면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마체이 슐린데르 박사도 이번에 한 세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나서 같이 아하.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사진도 찍으면 찍으셨구나.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셨구나. 둘 다 이제 수염이 좀 난 상태에서 네. 네, 찍은 사진을 보실 수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꼭 네, 구해서 아주 크게 읽어봐야지. 나왔습니다. 아니 네네. 사진을 또 확인해 네. 봐야 되겠어요. 네네. 오늘 주제가 음. 이제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다녀오신 이야기를 가지고 최근 기본소득의 동향이나 쟁점, 실험 뭐 이런 시사점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소득의 새로운 이론과 운동 사례는 계속해서 이제 쉴 새 없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유님 그거 좀 잘 쫓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뭐 정치, 사회, 학술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장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베이직 인컴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이직 인컴 뉴스. 예.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저기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마돈나님께서 또 네. 사회를 봐주셨던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숍에서 제가 또 일부 기사들은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파일도 누구나 쉽게 구하실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인컴 뉴스에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이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스콧 센텐스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기술적 실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 그 스웨덴의 어떤 컨퍼런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미리 이제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 네. 꼬엘류라는 사람이 그 기사로 작성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스콧 센텐스가 생각하기로는 기술적 실업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도 이미 실제한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실업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기술적인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함께 노동으로부터 소득을 탈동조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업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산업혁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부분들. 뭐 러다이트 이런 운동도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제가 재미났던 거는요. 은평구에 산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주민들하고 기본소득 강의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기본소득 강의를 들으러 아이들이 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로봇을 다 때려 부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비슷한 러다이트라는 운동이 있었단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예전에 역사적으로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재밌어 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기술적인 실업이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기술적 실업
의 뭐 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게 또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있죠. 알고 있기는 네. 합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 실업의 진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술적 실업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실제한다고 하는 스콧 센텐스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제조업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그렇죠. 서비스업의 특성으로 보자면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그런 것도 양상을 계속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 그리고 네, 네. 생산성과 노동소득 간의 탈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도 계속 목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경향들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을 뭐 요것 저것에서 대중 강연들 좀 하고 다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 측면을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복지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가 도래하여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네. 저성장과 이런 것이 만연하는 이 상황에서 탈빈곤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하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네. 또 플랫폼 기업의 이제 독점 상황, 뭐 네. 기획경제, 뭐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이 소멸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기본소득이 노동과 탈동조화된 소득 방법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항상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더 비중 있게 얘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인가요? 또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 네네. 이거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중에 따라서 부처님도 대중에 따라서 설법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제 뭔가 이런 그 산업 이런 걸 가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예. 또 그다음에 좀 이제 좀 빈곤 지역 그죠? 네네. 좀 뭐 이런 쪽에 가서는 좀 더 일점에서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해야 됩니까? 네, 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지한 논의가 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문가들의 이렇게 대답을 샥 이렇게 진지하게 빠져나가네. 역시 뭐 전문가들은 예. 그렇군요. 신중합니다. 예. 아주 신중하군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선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가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이유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간시대 12월호에 그 폴란드 마치에이 슐린데르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다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주제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일자리 보장 대 기본소득 보장. 영어로는 잡 개런티 대 베이직 인컴 개런티. 약자로 하면 JG 대 BIG. 예,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슨 래퍼 이름 같아? JG 대 BIG. BIG 괜찮은데? 노트리어스 BIG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JJ라는 애도 있죠. JG는 아니지만. 그 보편적 기본소득 하면 영어 약자로 UBI가 되는데요. 그렇죠. Universal Basic Income이니까요. 예. 기본소득 보장하니까 BIG가 되네요. 그러네요. BIG. BIG. 뭐 빅. 빅. 뭔가 좋아 보여요. 뭔가 좋죠. 크다. 예. 이게 지금 약자가 우리나라도 왜 약자라면 말이 재밌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약자로 하게 되면 이게 함의가 좀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빅하니까 네. 뭔가 크고 좋은 것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약자가 BN이거든요. BIEN. 네. Basic Income Earth Network. 네.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 좋다, 잘한다, 올바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비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구 네트워크가 전신이 유럽 네트워크잖아요. 그때도 약자는 BN이거든요. 유럽 네트워크니까. 네네. 그때 만들 때 1986년이거든요. 네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때 빰빠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비양 뜻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 잘 만들었다 이름을 네네. 그런 얘기들 서로 나누고 그랬답니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예, 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보장이 먼저냐, 뭐 기본소득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하냐 이런 주제는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이렇다 72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다뤘었죠 그때. 예. 조금씩은 계속 다뤘고요. 예, 우리
우리가 이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일자리 보장 대 기본소득 보장 또는 뭐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슈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네, 그리고 완전 고용, 유급 노동, 경제 성장과 관련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와 철학, 지향을 명백히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후 맞네. 그러네요, 맞아. 진짜.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완전 고용, 유급 노동, 경제 성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또는 추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구분성과 차별 이런 것들을 낳는다라고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 보장이냐 기본소득이냐 이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이나 성, 생태 차원의 해방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네,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 유급 노동,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와 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쉽게 철회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한 고리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종교죠, 종교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고용은 종교죠. 예. 경제 성장 종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도 한켠에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 완전 고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 일하기 싫어하면 어떡할 애초에 거냐. 포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사회 변화가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본소득 방향으로의 이러한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서 현재 사회 경제적 변화 자체가 완전 고용이나 유급 노동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확인되게 된다면은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록보 연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동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이나 젠더나 생태 이런 운동축들이 연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서로 분열되어 있던 여러 가지 운동축이 다시 연대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양한 형태의 해방적 흐름이 활짝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에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이슈 자체가 가장 강한 고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하지만 음. 사실상 이런 연대의 고리들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유님?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말로는 이제 정록보 연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네. 특히나 노동 쪽의 운동에서 여전히 완전 고용이나 유급 노동이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네. 분명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생산주의적이고 성장주의적인 그것이 여전히 확고히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는 젠더 차원이나 생태 차원에서의 해방적 네.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 중에 큰 축이 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된다.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깨지게 됐을 때에는 기본소득 방향으로 했을 때 노동, 젠더, 생태 차원의 다양한 해방적인 흐름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열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유급 노동,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강한 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 번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고리라고도 볼 수 있다. 네. 저는 정말 동감해요. 그러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나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자리 보장을 지지하고 기본소득에는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가 바로 소득 창출과는 별개로 개인에게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비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직장은 있어야 된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 일을 통해서 네.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보람도 네, 네, 네. 가지고 또 특히나 이제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네. 존경도 받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그렇죠. 가치들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 자체가 공동체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낳는다 이렇게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업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공동체 네네.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먼저 일자리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소득 창출과는 별개로 일자리는 개인에게 본질적인 가치 또는 비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 그러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일자리가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만 예. 해도 예. 저는 사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일하기 싫거든요. 음.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하기 싫다는 얘기죠. 음. 다른 노동들은 하게 뭐 자활 노동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꼭 뭐 비화폐적 가치에 대해서 막 되게 강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네. 직업 얘기할 때 기분이 좋고 자부심. 어깨도 으쓱해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직업이 훨씬 많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그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소득 창출과는 별개로 일자리가 자아 실현, 사회 참여, 사회적 인정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방금 이제 마돈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고통이자 고역인 것이 맞아요.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던데. 예? 네, 특히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간, 열악한 노동 조건, 낮은 질의 일자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소득 창출과는 별개로 갖는 일자리 유용성에 주목을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유급 노동이어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아 실현과 삶의 가치나 뿌듯함을 주는 일이라면 유급 노동이 아닌 경우에 되게 더 많죠. 많거든요. 예, 뭐 더 많죠. 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술 활동. 그렇죠. 저도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큰 소리로 노래를 되게 많이 부르고 왔는데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다리를 네. 다치고 나서 춤도 못 추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삶의 의미를 잃었잖아요. 이분이. 예. 아니 오히려 돈벌이 노동이 아닌 일에 그러한 가치들이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예, 그걸 갖고 돈벌이 노동을 있다고 저는 살리려고 생각을 하는지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비화폐적 가치를 돈벌이 노동과 굳이 연결시키려는 태도는 저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의견으로 일자리가 물론 공동체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개인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자리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절대적인 수치로 일자리의 수가 부족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수가 부족하고 또 쓸데없는 일이 또 굉장히 많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의 네.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완전 고용에 가깝게 또는 뭐 강한 완전 고용에 가깝게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지는 현재의 기술 변화라든지 생산성 변화,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과 질 등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딱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결코 명확하지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않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최종 고용자로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소개를 하시면서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네. 네, 이러한 최종 고용자 아이디어에 기초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약에 일자리 보장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완전 고용 또는 강한 완전 고용에 충분할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자리와 형편없는 일자리 문제에 적합하게 대처하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개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그 일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하냐, 필요하냐 이런 걸 따지지 그것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렇죠. 일자리 보장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성장주의나 생산주의나 소비주의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옛날에 이제 취로 사업처럼 네. 지금의 자활처럼 그렇죠. 질이 낮은 사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서 네, 네. 일자리를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부채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이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하고 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소득이 부족하니까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아이디어인데 네네. 그렇죠? 이 두 개의 아이디어가 현재와 미래의 현실에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네네. 생각해 본다면 답은 사실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후자죠. 예, 일자리가 이게 사실 20년 전만 얘기했어도 전자라 그런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렇겠죠.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 목표가 결국 뭐냐?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자리와 무관한 소득제도,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면 되고 네네네. 일자리 목표가 소득 이외의 다른 가치, 아까 얘기했던 내재적 가치가 있다면 네네. 그건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로 보장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없는 거 아주 해결이 분명한 거거든요. 차 선생님 얘기 조금만 들어보니까 생각해보시면. 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정말 좋구나.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와 그렇죠. 소득이 부족함으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섞어서 얘기하냐면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를 보장해서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면 섞어버리죠. 그렇죠. 섞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네. 선명해지는데요. 이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꿀꿀이 잡탕으로 달성하겠다는 게 사실은 네네. 일자리 보장 정책이에요. 네. 그렇구나. 사실 달성할 수도 없으면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일자리 보장은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의 질,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기술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실업이 정말 실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또 미래에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일자리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의 가치, 지상의 목표로 두고 거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이데올로기의 노예인 있습니다. 거죠. 네. 네, 굉장히 경직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 보장 아이디어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갖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우위, 그다음에 바람직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하는 진영에서 더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일자리 보장과 대비를 하면서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님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삼 새롭고 또 깊어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젊은 에이스의 이 네, 진면목이죠. 진면목. 아니 네. 선생님 무슨 콤플렉스 있어요? 이게 젊은 거랑 상관없이 우리 아이유님의 어떤 그 연구 성과랄지 어떤 그런 깊은 고민이랄지 액센트는 이런 게 에이스에 되어서- 있었는데 에이스에 있었나요? 젊은은 수식어. 수식어. 그렇구나. 예. 예. 자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과 쟁점으로 기술적 실업과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